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국힘당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권은희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지요. 이후에 곧바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가 되자마자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봤던 것처럼 윤석열 주특기인 거부권 행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표결 처리가 되고 이틀 뒤인 어제 30일 국힘당은 민주당을 향해 총선용 악법은 스스로 좀 걷어달라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민주당은 특검이 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억지야말로 오만한 선민의식의 발로다라고 맞받아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광재 국힘당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정쟁용 탄핵과 총선용 특검과 같은 악법은 좀 스스로 걷어달라.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특검 법안은 우리 정치의 갈등만 키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에서 벗어나 진짜 국민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민생 정치의 복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 정치권이 극한의 정쟁에 매몰돼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해가며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이 추진하는 모든 입법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윤석열스럽지 않게 느닷없이 국힘당에서 안 하던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작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소리 같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을 걷어들이는 것이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고 민생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니 대체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국힘당스럽지 않게 저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지들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 인사들을 향해 온갖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행동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추접스러운 행동은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전웅 역사학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야당 대표를 잡아넣으려고 별짓을 다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심성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국힘은 인간성의 최저선을 더 끌어내리지 말고 윤석열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죄가 없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후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 입으로도 죄가 없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여튼 국힘당의 느닷없는 행태에 어제 민주당의 이모경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 70%가 찬성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주장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 오직 자신들만이 정의이고 자신들을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며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의 오만한 선민의식에 참담함을 정말 금할 수가 없다. 국힘은 억지 부리지 말고 윤석열에게 특검법 수용하라고 권해라. 그것이 민생 회복, 상식 복원, 정치 개혁을 위한 길이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를 보면 부부 사이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전 대통령들의 부부관계를 보면 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외적으로는 금실이 좋은 부부처럼 보여졌는데 이 두 부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인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튼 이들의 행태에 추미애 전 장관은 능동태 민주당으로 거듭나라 라고 주문하면서 독도를 지우고 영토수 책무를 포기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을 탄핵하고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 수사 봐주기 의혹과 부인의 주가조작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를 압색 탄압하고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이해충돌, 사법방해, 언론탄압, 직권남용을 범하는 탄핵 사유가 된다. 민주당은 이를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에게 너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그런 주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민주당이 잡았으니 몰아붙일 때 확실하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앞서 윤건희 부부와 박근혜가 한남동 관저에서 2시간이 넘게 오찬을 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기레기들의 보도 행태 같으면 박근혜와 김건희의 사진이 여기저기 퍼날라지고 일면을 장식해야 할 텐데 이 윤석열과 박근혜의 사진만 있고 김건희 얼굴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최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특검 법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 괜히 얼굴 내 비춰봐야 국민들 자극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정의당은 내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데 신년 인사회 메인 테이블에서 김건희와 밥을 먹는 거 이상하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특검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와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이정미 대표만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정의당이 먼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은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상황이 변한 만큼 다시 재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차례 영수회담 제안에 피의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제 야당이 윤석열에게 돌려줄 차례라고 봐야겠지요. 판단이야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겠지만 별도의 회담을 하는 것도 아닌 형식적인 초청을 받아들여 보여주기식 인사치레하는 거 국민들 보기에도 그닥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한동훈의 지명으로 국힘당 비대위원이 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임명된 어제 하루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민경우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고 또한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서 우수한 일본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라고 발언을 하며 일제 찬양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경우는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의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앞으로 저의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입을 털며 비대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굳이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배설하는 장면 그야말로 막장의 끝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난 2월 5일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얘기를 우리는 민주주의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괜찮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무가내로 개기지 않냐? 전장현 이것도 막무가내로 개기지 않냐? 이것도 다양성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냐? 민주주의 사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진영 정치는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개긴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인사검증단을 맡아 국무위원들을 앞시고 내놓은 인사들 하나같이 그 모양 그 꼴이더니 역시나 한동훈의 보는 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본 인식이 힘있는 자들로부터 제어를 당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노예 근성이 깔려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민경우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최대 비극은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 독재자의 후예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경우가 운동권 정치 청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입을 털었는데 우리는 적폐 청산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정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